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떼끼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떼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우리가 어딘가를 놀러 갈 때, 어느 지역을 갈 때, 웬만해서는 그 지역의 기운이나 이런 건 모르고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재밌게 놀고 올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던 그 곳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게 참 나는 듣기론 들었고 했는데 이렇게 또 연결이 되다 보면 참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요. 맨날 네. 방송으로만 봤는데, 별거 아닌데 참 그냥 통화 한 통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통화 한 통인데 너무 떨려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떨리네요. 자, 오늘 떼끼님께서 정말 희한한 일을 한번 겪으신 적이 있다. 네. 네, 제가,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놀러 갔을 때 이야기일까요, 여기가? 제가 여기 무주 놀러 갔을 때거든요. 무주, 많이 들어봤어요. 네, 무주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이 여행이. 아,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선 다시는 가지 않았다. 네, 다시는 가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그러면 한 가지 미리 좀 어떤 이야기인지 얘기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좀 자주 겪는 분이세요? 아니면 거기 갔을 때만 겪었던 거예요? 살면서 뭔가 이런 비슷한 일은 무주랑 또 한 번, 두 번 정도 겪었고요. 그리고 제가 영안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조금 이상한 일을 좀 많이 겪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이야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떼끼! 저는 우선 현재는 30대 초반이고요. 이 일은 20대 초반때 친구들이랑 무주로 놀러가서 겪었던 일이에요. 오호. 친구들이랑 저는 그 사람이 붐비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 아닌 평일에 놀러 가게 됐고, 저희는 이제 독채 펜션으로 예약을 했어요. 네. 퇴근을 하고 나서 마트 들려서 장까지 보고 펜션에 도착을 하니까 그때가 가을이라서 그런지 해는 이미 다 져서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제 옷만 대충 갈아입고 바로 고기 파티를 시작을 했어요. 꼭 가면 그래야죠. 예. 이제 고기를 열심히 먹고 나니까 일하고 운전까지 하고 와서 그런지 피곤해서 좀 텐션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여행인데 이대로 빨리 잠들기엔 너무 아쉬워서 좀 피곤을 풀고자 바람을 쐬려고 나왔는데 친구가 자기도 바람 쐬고 싶다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편의상 이 친구를 돌비라고 할게요. 남자였어요? 아니요, 여자예요. 그래요? 그러면 돌자? 돌자 어때요, 돌자? 돌자? 네. 알겠습니다. 네, 돌자. 돌자랑 저는 펜션 계단에 앉아서 바람을 좀 쐬다가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펜션 앞에 있는 국도를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그 펜션은 그 국도 옆에 붙어있는 펜션이었고, 네. 그쪽 무주 쪽 펜션들은 이렇게 국도 옆에 띄엄띄엄 있는 곳이더라고요. 좀 시골 느낌이네, 밤. 네, 그 네. 펜션이 되게 띄엄띄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일 저녁에 가서 그런지 국도에도 차가 한 대도 안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앞에서 걷고 친구가 한 2m 정도 뒤에서 걸었고 제가 가끔 이제 뒤돌아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네. 그러다가 한 3분 정도 지났을까? 제 슬리퍼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다시 슬리퍼를 신고 야, 날씨 너무 춥다. 이제 들어갈까?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방금 전까지 바로 뒤에 있던 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자야, 돌자야, 장난치지 마. 나 진짜 무서워. 나와.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국도 옆에 풀숲에 숨었나? 하고 봤는데 없어요. 진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부르면서 찾다가
얘가 장난치려고 펜션으로 뛰어 들어갔나? 하고 생각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초 사이에 펜션으로 들어가는 것도 거리상 말이 안 되고 예. 뛰거나 걷는 발소리도 전혀 안 났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려고 이제 펜션으로 돌아가야겠다 했는데 펜션이 안 보여요. 네. 저는 분명히 엄청 천천히 걸었고 얘기할 때 뒤로 돌아보면서 걸었기 때문에 펜션이 계속 보였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사라진 순간부터 펜션이 안 보이고 제가 국도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오. 그래도 왔던 길 그대로 걸어가면 되겠지 해서 걷는데 걸어도 펜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계속 국도만 있고 차도 한 대도 안 다니고 내 발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게 하다못해서 뭐 풀벌레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나 아니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주변이 너무너무 고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겁에 질려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뛰는데 뛰어도 펜션은 안 나오지, 막 숨은 차지, 무섭지, 완전 패닉 상태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멈춰서 멍 때리다가 내가 헷갈렸나? 반대 방향인가? 이 정도 뛰었는데 안 나오는 거면은 반대 방향이겠지? 그러면 펜션이랑 많이 멀어졌겠네. 빨리 반대 방향으로 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반대 방향으로 막 뛰었어요. 한참을 뛰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계속 국도에 나만 있어요. 너무 무섭고 좌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걷다 보면은 뭐라도 나오겠지. 차라도 한 대 지나가겠지 해서 계속 걷기 시작했어요. 예. 한 10분 정도 걸었나? 뒤에서 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트럭 한 대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았다 싶어가지고 손을 막 흔들었어요. 근데 그냥 저를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차를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다가 숨이 차서 멈췄는데 한 30m 정도 앞에 트럭이 서 있는 거예요. 멈췄네? 예.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트럭을 향해서 딱 걸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나 저기 가면 안 돼. 저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 숨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국도 가드레일이라고 하나요? 그 국도 보면은 낮은 가드레일 같은 거 있죠. 아, 있죠. 거기를 제가 넘어가가지고 풀숲에 누워서 몸을 숨겼어요. 예. 그래서 숨어서 제발 오지 마라 하면서 트럭을 쳐다보고 있는데 트럭이 안 걷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안 내리고 시동만 켜져 있는 상태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가라, 진짜 제발 가라 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트럭이 다시 움직이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트럭이 가고 나서 안도감이 들었고 혹시 몰라서 조금 더 숨어 있다가 다시 국도로 나와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 같은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보자 해서 마을로 들어왔어요. 들어가니까 스키용품점 앞에 차가 3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키용품점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이미 영업을 종료했는지 사람이 없어서 옆에 붙어있는 원룸 같은 건물의 문을 막 두드렸어요. 네. 저기요, 도와주세요. 길 잃어버렸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두드리는데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마찬가지로 너무 고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또 확 무서워지면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거. 예. 그래서 제가 건물 뒤편으로 막 뛰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도망가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서 다시 마을 밖으로 나갔고 저는 또 국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도를 따라서 한참을 걷다 보니까 식당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식당 안을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영업이 종료됐는지 사람은 없었고 디지털 시계 있잖아요. 그것만 작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간 디지털 시계. 그래서 저는 여기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식당 문이 왜 열려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그냥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식당에 들어가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식당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웬 군용 트럭 한 대가 오. 식당 앞에 멈추고 내가 알고 있는 군복이 아닌 처음 보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내리는 거예요. 색깔이 기억나요? 약간 초록색, 짙은 초록색인지 황토색인지 어두워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개구리 군복이라든지 뭐 밀리터리 이런 게 아니었어요. 황토색이면 다른데 이거 느낌이? 아예 그냥 민자 군복 같은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내리는데 다 총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 순간에 제 몸이 막 온몸이 벌벌 떨리면서 숨어야 돼, 들키면 안 돼 하는 생각과 함께 제가 몸을 식탁 밑으로 숨기고 예. 의자를 제 몸 쪽으로 당겨서 몸을 구겨 넣고 입을 틀어 막고 숨을 참았어요. 이제 그 군인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그 총 찰컥찰컥 하는 소리 아시죠? 그 소리가 들리고 문 앞에서는 군하시는 달이 여러 개가 왔다 갔다 막 주변을 맴돌고 있으니까 진짜 극한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계속 흐르고 제 심장 뛰는 소리도 들리는데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에 제가 필사적으로 진짜 입을 틀어막고 숨도 안 쉬고 참았어요. 와, 예.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식당 뒷문 같은 곳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나가고 나서 소리가 멀어졌을 때쯤에 제가 이때다 싶어서 뒷문으로 나가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예. 뛰다 보니까 제가 몇 번 넘어졌는데 뒤에서 들리는 나를 쫓아오는 발소리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진짜 아픈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계속 달렸어요. 네. 그래서 막 풀숲을 막 헤치면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경사진 풀숲 아래에 하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물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하천을 가로질러서 반대로 올라가자라는 생각에 그 풀숲을 내려가다가 불렀어요. 어머, 예. 그때까지도 뒤에서는 계속 풀숲을 헤치는 소리가 나고 있었고요. 제가 하천에 도착해서 몸을 푹 담궜는데 계속 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돌이랑 흙을 팠어요, 제가. 예. 파서 거기에 손을 파먹고 몸을 최대한 하천 바닥으로 붙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슬리퍼 한쪽이 벗겨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이 조금이라도 뜨는 순간에 발각돼서 총에 맞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 예. 그래서 슬리퍼를 잡을 생각도 못하고 계속 물에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숨이 너무 차서 얼굴을 물 밖으로 코까지만 살짝 내밀었는데 주변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살짝 일으키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갔구나 싶어서 하천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근데 반대편으로 갈수록 물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를 제가 포기하고 다시 왔던 곳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변이 너무너무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 되니까 다시 국도를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걷다 보니까 좀 멀리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불빛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갔어요. 다행히 문이 열려있는 식당이었는데
식당에 들어가니까 남자 사장님이 TV를 보고 계시다가 예. 저를 보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뭐 젖어 있고 이럴 테니까.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랑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았고 예. 제가 막 울면서 막 살려주세요. 군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저씨 여기 어떻게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옷은 왜 다 젖었고 그 상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다가 담요를 가지고 와서 덮어주시고서는 진정해라.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우선 진정해라 하면서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제가 진정된 후에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고는 펜션으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아이고 좋으신 분이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차 타고 3분 정도 가니까 펜션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친구들이 펜션 앞에 나와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고서는 막 너 어디 갔었어? 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도대체? 막 하면서 울었고 식당 사장님은 이제 친구들한테 친구분 많이 놀랐을 거예요. 궁금한 거는 나중에 물어보시고 우선은 친구 좀 잘 보살펴 주세요 하면서 가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막 정신이 멍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친구들은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옆에 있어줬어요. 네.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들한테 어제 겪었던 일을 다 얘기했는데 친구들은 막 말도 안 된다면서 예. 야, 너 없어진 지 1시간 만에 돌아왔어. 어떻게 1시간 만에 그게 다 가능해?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저랑 같이 바람 쐬러 나갔던 돌자가 하는 말이 예. 핸드폰을 잠깐 확인하고 앞을 봤는데 제가 없어졌대요. 예. 그러니까 돌자도 제가 숨어서 장난치는 줄 알고 나와라, 재미없으니까 나와 하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펜션에 있던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서 찾는데 제 폰도 펜션에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얘네가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제가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일단 빨리 집에 가자고 했고 돌아가는 길에 저랑 친구들은 경악하고 집까지 서로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요. 왜요? 제가 말했던 그 마을 입구, 스키용품점, 식당, 하천 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차 타고 15분 정도 갔을 때 마을이랑 스키용품점이 나왔고 5분 정도 더 갔을 때 제가 숨었던 식당이랑 하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로 15분, 20분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그 일을 다 겪으면서 이동을 했고 나는 분명히 계속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는데 펜션이랑 차로 3분 거리인 나를 데려다 주셨던 사장님의 식당은 어떻게 그 위치에 있는 건지 예. 이게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멈춘 채로 집으로 돌아왔고 네. 3일 뒤에 이제 돌자가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자를 따라서 갔더니 동네 술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야, 너 술 먹고 싶었어? 그냥 술 먹으러 가져가면 되지 뭘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데리고 와 하면서 웃고 있는데 술집 사장님이 돌자랑 저보고 좀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예. 생맥주 3잔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안녕? 나 돌자 이모야. 돌자한테 너 얘기 들었어. 떼끼야, 너 그거 홀린 거야. 무주에 덕유산 있지? 그 6.25 때 북한군이 거기 숨어들었거든? 근데 그때 북한군한테 희생당한 그 어린 여자애가 너한테 억울한 죽음 알아달라고
본인이 겪었던 일 그대로 너가 겪게 한 거야 오.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오열하면서 불쌍해, 불쌍해 하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름이 돋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예. 저는 솔직히 그분이 말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예.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돌자네 집안이 무속 집안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쪽은 뭐 아예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다 보니까 그 이모님의 말을 제가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해서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경험으로 남아 있어요. 야, 그러면 그 군인들이 그 가게로 들어가고 막 시간 보낸 다음에 뒤로 나오고 이런 게 네. 그 터 자체가 그 여자애가 살던 곳이었나? 그 이모님 말씀으로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소름 끼쳤어요. 아까 쫙 끼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 제가 와가지고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아, 덕유산 이렇게 해서. 네, 뭐 네. 무주, 덕유산, 뭐 무주, 뭐 6.25 무주 막 이런 식으로 쳐봤는데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북한군이 숨어들었고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사람들을 해했고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거 들으니까 너무 무섭고 이게 진짠가 싶고 그랬었어요.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6.25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그쵸. 아픈 역사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런 곳에 터가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간 거였었고, 그때 그 이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자애가 한 7살쯤 됐다고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또 그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왜냐면 어른인 저도 이렇게 무서웠는데, 네. 얼마나 그 애기는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이모님은 그 여자애가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그 옆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 떼끼님 옆에? 아니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쵸. 그거 왜 안 그거는-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물어볼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너무 슬퍼서? 계속, 네, 그냥 계속 우느라고. 아...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엄청 오열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막 꺼이꺼이 될 정도로 막 오열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오열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참, 무슨 일인지. 아, 근데 진짜 섬뜩하고 무섭게 들었다가 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거기가 괜히 그런 곳은 아니었구나. 이런 네. 생각도 들면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레전드 이야기네, 이거.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섬뜩하게 잘 들었고. 그러면 아까 떼끼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긴 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도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네. 뭐 이런 영가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좀 현실 공포? 엄마, 예. 그런 건데, 제가 이때 무주에 놀러 갔을 당시에 제가 일 때문에 전주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주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겪은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회사 동기들이랑 네. 저희 집 가까운 곳에서 회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약간 해만 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괜찮겠지, 가로등도 있고 하니까 하고 이제 집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아까부터 누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냥 웬 모자 쓴 좀 잘생긴 남자가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뭐 범죄자상 이런 게 아니었었고 그냥 진짜 동네 훈남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계속 뒤에서 쫓아와서 처음에는 아, 집이 같은 방향이구나 해서
그냥 생각 없이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이 이제 골목으로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겹치는 거예요. 저랑 한 3, 4m 정도 간격을 두고 계속 뒤로 걷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중간에. 먼저 가라고. 멈춰서 핸드폰을 보는 척을 하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 나 따라오는 거다 싶어서 너무 무서워서 아, 어떡하지? 이거 이 정도 거리면은 집으로 들어가면은 잡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4층에 살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 집 바로 밑에 있는 집 3층으로 가가지고 벨을 눌렀어요. 예. 눌렀더니 이제 안에서 누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그래서 나야. 나 왔어. 문 좀 열어줘. 그랬더니 그 남자분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구세요? 막 그래요. 그 제가 나야. 아 빨리 장난치지 말고 문 좀 열어줘 하고 이제 조그맣게 문 앞에 대고 막 살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막 그랬더니 그 남자도 이제 무서웠는지 누구세요? 집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뭔가 되게 소름 돋는 그런 시선이 느껴져서 옆에를 봤더니 2층에서 3층 올라오는 사이에 딱 그 경계선 있잖아요. 예. 거기서 기대서 이렇게 살짝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좀 비웃듯이 예. 쳐다보면서 마치 너네 집 아닌 거 안다 어디 할 테면 해봐라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런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서 문을 막 두드리고 벨을 계속 누르면서 아 빨리 문 열어 진짜 장난치지 말고 문 열으라고 막 이러면서 또 조그맣게 살려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남자가 이제 다 놀았다는 듯이 일어나서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행히도 그 3층 그 분이 문을 열었어요. 살짝 열자마자 제가 문을 확 열고 그분을 밀치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다리가 풀려서 벌벌벌 떨면서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온다. 너무 죄송한데 저 조금만 여기 있다 가겠다. 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막 울었더니 그 남자분이 막 진정하라고 이러면서 막 토닥여 주시면서 아는 사람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고 나 여기 연고도 없고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제발 저 사람 갈 때까지만 여기 있다가 가면 안 되냐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그 집에서 한 1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시고 1층까지 내려갔다 오시고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분이 집까지 데려다 주셔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고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동네에 좀 돌아달라 인상착의는 이렇다라고 했더니 다행히도 이제 경찰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순찰을 돌았는데 예. 그런 사람은 이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CCTV도 없었어요. 예. 그 건물에도 없었고 CCTV가 많이 없는 시기여서 골목을 비추는 CCTV도 없었고 해서 그 남자는 결국 잡지 못했거든요. 아. 그 뒤로는 그 남자분이 집에 들어올 때 연락을 좀 해달라.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1층에 마중나가 있겠다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분이 그렇게 나와주셨고 어머. 예. 저는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더 이상 그 집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CCTV도 없고 하니까. 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CCTV가 있고 보안이 좀 좋은 신축 건물로 이사를 바로 했어요. 일주일 만에. 야, 정말 무서웠겠다. 시청자분들은 또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분이랑 만났냐 이러는데 아니겠죠. 이사 갔다니까. 예. 그분은 그 기러기 아빠셔가지고. 오히려 큰일 나죠. 오히려 그러면. 네네. 근데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네, 진짜 딸같이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죠. 그분도 무서운 거는 맞잖아요. 사실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저였으면 못 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오늘 떼끼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일단 들려주셨는데 말씀 진짜 잘하시네 이분. 아, 그래요? 오, 좀 이런 쪽에 직업을 하고 계신가? 말씀 진짜 똑부러지게 잘하시네요. 너무 떨렸는데. 아 이게 떨리는 거면 어떡합니까? 안 떨리면 날아다니시겠네. 네, 오늘 떼끼님 두 가지 이야기 정말 섬뜩하게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깔끔하게 정말 또 소름 끼치는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무주의 덕유산, 거기서 겪었던 일이었는데 이거는 홀렸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저희 또 시들무 듣다 보면 어느 공간,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 전체에서 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당시 그 시간대에 그 곳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아 맞아 진짜 저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어 이러신 분들도 있고, 맨 처음에는 뭐 꿈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꿈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또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밤길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